예,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기자님 계신데 이게 모임 갑자기 이게 좀 이게 가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인성을 좀 적어왔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인수위원회 개판식을 시작으로 민선 9기 창원시정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업무를 인수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며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창원시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시민 우선주의에 두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의 기반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편리한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창원시 행정에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고객을 중심에 두고 혁신하듯이 창원시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변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창원, 기업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더욱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창원시 공무원 모두가 존중받고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코 공직사회 내에 편가르기나 갈라치기 인사는 결단코 없을 것이며 오직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역시 핵심적인 보고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창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수위원회와 새 시정이 나아가는 방향을 시민들께 정확히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은 깔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인수위원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선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먼저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자마자 인사과장 및 인사팀장 직위 공고를 단행하시고 방금 이제 인수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또 지금 공직사회의 편가르기 갈라치기 인사는 하지 않고 당행책을 펼치겠다고 하시는데 고양 대응 체제만 15개월을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데 시정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뿌리가 됩니다. 현재 창원시는 난제가 많습니다.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마산 해양 신도시,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개관이 시급한 창원 문화 복합타운, 그 다음에 SBRT의 마산 연장 여부, 제2국가산단 우승 등 과제가 산적합니다. 취임 후에 100일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보니까
먼저 그 인사과장 공모 문제는 시정 공백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인수위하면서 어떤 분이 적재적소에 이제 안착이 되는 것이 좋을까. 또 많은 우리 시민들도 지금 관적계인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7가지 중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나갈까 하는 것 때문에 인사가 많다는 말이 있어서 인사과장을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지금 있는 인사과장도 괜찮겠지만 어떻든 이 시정 전반을 좀 헤아려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인사과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그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인사과장만 일단 먼저 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분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인사의 남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행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와서는 절대로 그런 편가르기나 그런 갈라치기 인사는 제가 겠다고 없을 겁니다.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아까 시민 우선주의에 어떻게 부응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것만 남아있지 그런 부분에서 인사생명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저는 누구한테 지금 이제 공무원한테 빚진 것도 없고 빚받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인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매사에 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그게 뭐 적재적소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좋아서 하고 저 사람이 나빠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이 하면 더 효과적이다는 그런 실용주의 모델을 그려가려고 합니다. 매사에 어떤 일이든 그런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에서카운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해당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인수위 단계부터 빨리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그게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곧 소폭으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사를 가능하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의 일을 파악하면서 그분이 거기에 적절한지 안 한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어떤 가정의 평가가 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와서 보고 이분은 저쪽에 가서 하기 더 좋겠다 아니면 이분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이 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데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야기 들으니까 뭐 와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저는 기업도 해봤고 공기업의 사장도 해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공기업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해왔고 만약에 시정을 맡으면 시민 우선주의라고 했습니다. 시민에게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의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보람과 신바람이 나는 공직사회제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분들이 일하는 자체가 보람이요,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발을 나지 않으면 우리 백만 시민들도 신발을 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신발을 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수경제 정수현 기자인데요. 저 다름이 아니라 마창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요. 마창대교 무료화는 시민들의 기대가 정말 큰 공약인데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전면 무료화보다는 추가 할인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마창대교 무료화를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BRT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대중교통이 운송 담당이 한 24% 되고요. 그리고 승용차 자가용이 58%입니다. 사실 SBRT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SBRT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중에 58%의 승용차나 자가용 운영하는 분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SBRT를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내지적으로 고안한 것이 이걸 도심 한가운데 이게 정체를 빨리 해소해 주지 않으면 이 대중교통 체계의 어떤 활성화는 이게 빗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서 외곽도로를 활용하는 그 어떤 인원을 많이 늘려야만 이 도심 한가운데 정체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도심 한가운데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감면의 때가 좀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제 무료화를 할게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이제 1일 아마 연도에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게 300억 중에 우리 창원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러면 210억 정도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도하고 상의 잘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할인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할인되는 만큼 받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무료화를 해야만 여하튼 SBRT 문제,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것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 정체를 만약에 30분을 정체를 하게 되면요, 그 계산하면 연으로 1,800억 정도가 경제 소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철도철면에 제가 경제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30분만 지켜야 되죠. 이 우리 전체 10만 원을 잡아도 약 한 그정도 1,800억 정도의 어떤 경제 손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100억 정도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1,800억에게 그런 어떤 부담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경남신문 김재경 기자입니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뿐만이 아니고 시청 마산 시내청사 운영이라든지 초중고생 시내버스 무료화,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급과 같은 예산이 필요한 공약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초중고 이제 무료화는 이 또한 아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야만 이 초중고 이제 학생들을 이게 아침 등하교 시에 이게 학부형들이 이게 교통을 자녀들을 태워주고 태워오는 내용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대중교통을 초중고 버스 무료화를 통하면 그 부분도 이게 도심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돈이 기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상쇄하고 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한 부분들 뭐 50만 원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과다하게 지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년 연말 되면 이게 6월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좀 여러 가지 과잉 계산이 편성된 내용도 많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돌려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큰 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취임 이후에 가장 좀 역점을 두고 이동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내고 싶으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게 어떤 건지 그 우선적으로는 제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일자리를 어떻게 좀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첫째입니다. 그 부분은 타스크포스를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 부서나 이런 걸 통해 할지 모르지만 전방적으로 전 부서가 일자리 창출에 좀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해남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해남 문제는 조기에 해결할 문제도 있고요. 법적 문제가 되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깰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침착하면서도 아주 속도감 있게 아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백사수소 문제, 저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신도시 문제도 많은 시민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 부분도 4차 공모, 5차 공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적 비위가 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정상이 변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고 또 의견의 일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스타트를 하되 그런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남들이 좀 많이 있다는 그 부분들은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시정에 대해서 다른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번 시정은 시의회가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정 운영하는 데도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고 예측되는데 앞으로 관계 좀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지 저는 뭐 그 부분은 저하고 영역이 뭐 다른 영역이고 어차피 기관 대리행이 이제 집행부하고 원래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떤 자리에서나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서로 잡는다고 해서 국민들을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옳지 않은 부분을 온당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대개 어떤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면 쉽게 판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시정은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기자님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억지 논리를 펴거나 뭐 의견을 개진하는 여러 가지 억측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보편 타당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무르익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여당을 맡든 국민의힘이 맡든 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뭐 어떤 바람직한 이야기라면 흔쾌히 그런 부분은 뭐 수용하고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하게 어떤 논리 전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뭐 국민의힘이 많고 뭐 저쪽이 적고 이런 모양이던데 뭐 바라건대는 좀 한 명이 더 많다고 해서 독식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게 균형을 맞춰서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저 이름이 아니라서 되게 대단하게 그렇습니다만 뭐 의외라는 것이 여야가 조금 균형을 맞춰서 가면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될수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건설 이야기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규진 당선인 인사 말씀 그리고 한반시 인명상 수혜식에 대한 다양한 말씀 그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꼭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요. 조금 뭐든지 저는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롭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일에 중심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우리 기자님들의 어떤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조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정동민의 예. 지금 당장 이제 스타트 한 게 인수위지 않습니까? 인수위 운영 방법, 그리고 인수위의 초점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수위에서 뭐 우리가 그동안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실행해 나갈까 하는 그 고민이 우선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를 돌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부를 돌이해야 된다는 이제 걱정들을 우리 인수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돌리지 않으면 온몸에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함부가 있는 부분은 돌이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아마 두 축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고 함부로 빠른 시간 내에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공직사회가 뭔가 이와 같이 인수위가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동료가 없도록 공무원들의 어떻게 하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5천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지 않으면 우리 100만 시민들이 신바람 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5,000명 정도의 그 공무원들이 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선거기간에도 얘기가 됐고 지금 어디시지? 이거 선거기간에도 이게 약간 기자님 그 소속 뉴스투데이 예, 뉴스데이. 예예 예. 선거기간에도 이게 약간 좀 언급이 됐고 앞으로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차원 특례시가 완성되는 단계 이게 이제 뭐 마산 진해 이런 것도 자기들도 오사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불경 통합 문제하고도 여기 앞으로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지 당장 이번 선거에서 국정장하고 적신되는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됐는데 그게 차원 특례시가 어떻게 완성을 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는 부산, 울산 통합 문제가 나오면서 이 우리 차원특례시가 혼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산, 경남이 통합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부산, 경남이 통합이 되면 이대로 특례시 개념으로 가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이제 홀대를 다 아주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부산에는 36,000명 되는 곳이 지금 이제 자치구를 가지고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한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창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전에는 통합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어떤 폐단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창원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부분도 의견을 들어가자. 그 중에 듣는 과정에 지금 구별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옛날에 마산, 창원, 진해처럼
이렇게 시를 내서 가는 게 좋은지 그렇게 해야만 저쪽 그 부산하고 대등한 입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논의 시점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자원시만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부산 경남이 통합을 한다 하니 우리가 이런 상태로 밀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